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15일 수요일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CPI 이후에 오늘 우리 시장이 상당히 많이 하락했는데요. 사실 관점이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이거는 뭐 계속 좀 이렇게 위에다가 월간 차트, 뭐 일간 차트, 그러니까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시장을 볼 때를 이야기를 해놨는데요. 일단 장기적인 관점인 월간 차트를 이렇게 볼까요, 먼저? 시장을 이렇게 보면은 시장을 보면 월간 차트를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 시장이 누가 비싸다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 시장을 보고 너무 비싸 고평가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PER, PBR 뭐 여러 가지 로 이렇게 봤을 때 보면은 특히 이제 바닥을 이제 시장의 바닥을 잡을 때 가장 좀 용이하게 많이 쓰이는 게 PBR의 관점이잖아요. 지금 PBR은 아직 저평가 구간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어떤 이 분위기 때문에 시장이 밀린다면 지금은 사야 되는 거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또 보겠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은 일간 차트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간 차트로 보면은 지금 보면 그 계속 써놨지만 그 최근에 여기 갭으로 투자한 이후, 갭으로 상승한 이후에 코스피가 요 위에서만 이미 분산이 5번 정도가 확실한 분산이 5번 정도가 출해됐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은 매수가 강하다라기보다는 매도세가 강한 시장입니다. 이러면은 하락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다만 이 아래 구간, 이 구간은 저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또 계속 하락한다라고 또 보기는 좀 어렵죠. 그렇다고 지금 구간에서 뭐 인버스를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긴 하죠. 근데 저희는 그 개인적으로 시장을 판단하기 위해서 가끔 인버스를 조금씩 담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인버스를 조금 담기도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시장을 더 좀 진지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담은 것이고요. 굳이 투자의 대상으로 인버스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어, 그리고 어제 그 CPI 이야기가 뭐 애매하게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뭐 그거 이야기를 해보면 가장 이야기 많이 나왔던 게 주거비잖아요. 주거비 지수가 요 회색인데요.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신경 쓰이는 부분도 있죠. 근데 다만 이 주거비의 선행지수격인 임대료는 이미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비는 세게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주거비는 내려갈 것이 명확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그 유가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130에서 지금 약 한 80불까지 내려왔는데요. 여기에서 50, 40 이렇게 내려가기는 어렵죠. 일정 이상의 그 정도의 가격에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가는 많이 안 내려갈 것 같은데 주거비는 확 안 꺾이네 뭐 이런 어떤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미 시장은 저는 CPI는 꺾였다 이미 정점을 찍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 역시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만 1월달, 2월달 뭐 이런 어떤 자료들이 나오면서 약간의 변동성은 있겠지만 큰 흐름은 일로 내려가는 쪽일 것이다. 특히 6, 7월에는 3%를 깨고 2%대까지도 진입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 그 언저리까지는 지수가 우상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만약에 요 언저리 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보자라고 했었잖아요. 그때까지는 일단은 매수의 어떤 포지션으로 저희는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됐을 때 CPI가 예를 들어서 뭐 한
뭐 2.5 정도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금리가 만약에 한 5%, 뭐 5.25 혹은 최근에 나오는 것처럼 5.5까지 간다면 요때는 경기에 대한 어떤 상당한 좀 부담감이 있겠죠. 그렇죠? 요때는 조금 다시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근데 요 당시 때도 실업률과 어떤 3개월 10년물의 어떤 스프레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고 환율과 함께 보면서 그 다음은 또 이제 그거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상의 영역은 뭐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죠. 어, 그래서 시장은 저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어제 CPI 발표하고 잠이 다시 들었거든요. 잠이 들고 그 다음에 새벽에 일어나서 채권 금리를 쭉 보니까 다 시빨갛더라고요. 다 튀어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환율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되니까 한국 시장은 안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또 다시 또 불편하게 또 잠이 들긴 했습니다. 네. 근데 정리해보면 월간 차트상으로 보면 아직은 뭐 비싼 건 아니다. 근데 다만 차트적으로 일간 차트로 보면은 특히 MACD가 이렇게 다이버전스를 냈던 구간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아 바닥을 확인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고 그 다음에 다만 여기서 어떤 모습이 오실레이터에서의 어떤 약간의 다이버전스 비슷한 게 나와서 아 이쪽으로는 조금 바로 돌파는 힘들겠다 이런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찰나에 분산이 많아지는 것 때문에 아 시장은 매도세가 단기적으로는 좀 우위 있겠구나 라는 어떤 판단을 했긴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 계속 갈 건 아닙니다. 분명히 저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조정을 받아서 좀 내려온다면 어, 잠시만요. 내려온다면 분명히 매수를 해야 되는 좋은 기회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종목의 자세한 어떤 설명 뭐 이런 것보다는 차트 이야기와 같이 하나 종목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뷰억스라는 종목인데 이 뷰억스라는 종목은 저희가 개인적으로도 매수를 했습니다. 언제 매수를 했었냐면 요때 1차 매수, 요때 2차 매수를 했었고 2차 매수를 이거는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 겁니다. 장기 투자로 1차, 2차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요 2차 매수를 할 때 단기 투자도 같이 했었어요. 단기도 해가지고 여기서 이만큼 올라오는 요거의 매수 매도로 단기는 마무리를 했고 핵심은 이것의 핵심은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매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월간 차트로 보면 요때 요때 보면은 이거 여기랑 매수를 했고 만약에 더 빠지면 한두 번 정도는 더 추가 매수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했을 때 요렇게 봐볼게요. 요거를 했을 때 이렇게 헷갈리겠구나. 주간 차트로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지금 현재 가격 31,000원대 가격이 상당히 저평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가격을 계속 좀 그 가치 평가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가치 평가하면 계속 가격이 오릅니다. 이렇게 목표 주가들이. 근데 보수적으로 봐도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이 언저리까지는 올라가도 전혀 이상함이 없는 그런 거고요. 그 이상 올라가면 이제 좀 고평가 영역으로 가겠지만 요 언저리가 뷰옥스의 어떤 대략적인 적정 주가이다. 지금보다 한 30% 이상은 올라갈 여력이 있는 그런 어떤 기업으로 좀 보고 있는데 역시 좋은 회사입니다. 실적 역시 괜찮은 것 같고 뭐 딱히 나무랄 건 없는데 다만 그 인기는 없는 뭐 이런 주식 중에 하나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요거 이야기를 하면서 요거 이야기도 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차트 요거를 볼 때 저희가 뭐 심플하게 뭐 어디 이평선을 뚫으면 사고 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긴 했잖아요. 근데 주식 하면서 생각이 드는 게 하면 할수록 주식이 어렵다라는 생각은 항상 하거든요. 근데 그 앞에 무언가가 하나 들어가요. 뭐냐면 간단한데 심플한데 어렵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더 오히려 약간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분명히 간단한데 어렵다. 그러니까 간단하다라는 것은 가치 투자자에게는 적정 주가보다, 그러니까 지금 비옥스의 한 4만 원에서 한 4만 5천 원 정도의 적정 주가보다 현재 한 3만 원 정도에서 3만 1천 원 정도인 현재 주가 싸잖아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사고 이게 주가가 올라서 적정 주가를 터치해서 올라가 버리면 그냥 파는, 그러니까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면 되는 아주 간단한 게임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뭐 6개월 만에 올라올지 1년 만에 올라올지 이건 알 수 없겠지만 아주 심플한 게임인 거죠. 근데 왜 어렵지? 이런 생각이 점점 들기도 하고, 다만 차트 투자자에게는 이렇게 주가가 막 이렇게 빠지고 현재 뭐 이런 모습인데요. 여기에서 바닥을 이렇게 잡고 올라간다면 그때부터 여기를 돌파할 때부터 매수해서 시세가 꺾이는 뭐 요 언저리 이 팔아서 요 정도의 시세 차익을 얻는 아주 심플한 거잖아요. 오를 것 같을 때 사서 많이 올랐으면 파는 아주 심플한데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그 뭐 어떤 이평선 뭐 이런 거를 처음에 이야기를 들었던 이유는 뭐 20주 이평선이든 그 뭐냐 40주 이평선이든 요 위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테스트를 해본 결과 20주 혹은 뭐 40주 이평선 위에서 어떤 트레이딩을 할 때와 같은 원칙으로 이 아래에 있을 때 주가가 요 이평선들 아래에 있을 때 트레이딩 했을 때의 승률 차이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안전장치로 요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20주 위에서 혹은 40주 위에서 트레이딩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트레이딩에 대해서 이제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가장 첫 번째는 뭐라고 할까요? 있는 그대로 한번 보는 거거든요. 어떤 파동의 입장에서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승하는 어떤 주가는 제가 이건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계속 올라가겠죠. 그죠? 이 말은 계속 저점이 올라가고 고점이 높아지면서 이런 과정을 겪겠죠. 근데 내려갈 때는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뭐 더 내려가고 이렇게 또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요때 가장 핵심은 가장 높은 봉우리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 가운데 봉우리 이 양옆에 이 가운데 봉우리보다 낮은 봉우리가 있으면 여기가 가장 고점이었구나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요 순간 요 당시 때는 모릅니다. 여기 와봐야 여기가 정점이었구나를 알 수 있는 것이고, 바닥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가다가 이 최저점을 확인하는 거는 이 양옆에 이 가운데에 최저점보다 낮은 봉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최저점이었구나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어떤 이평선 뭐 보조지표 이런 걸 다 빼고 있는 그대로 시세를 보는 거죠. 있는 그대로. 그랬을 때 주간 차트로 큰 추세를 먼저 보면 이렇게 내려오죠. 이렇게 왔거든요. 요거를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대충 이렇게 왔잖아요. 여기가 어떤 최저점이 되려면
여기에 낮은 봉우리를 확인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는 봉우리가 있으니까 확인이 됐고 여기만 확인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 확인이 될 때는 꺾여져서 올라갈 때 적어도 여기를 돌파하면 아 여기가 저점이었구나를 확인하고 요때 매수하는 거겠죠. 가치 투자자들은. 근데 차트 투자자들. 근데 가치 투자자들은 요때부터 사고 싶어서 막 미칩니다. 이미 적정 주가를 내려왔기 때문에 이때부터 막 사고 싶어져요. 뭐 여기서부터 사고 나중에 여기가 어떻게 횡보가 됐든 말든 일단 여기서 사고 싶어지는 이런 모습이 좀 있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근데 요것이 이 뷰옥스가 요 저점 대략 한 3만 원 라인을 깨지 않고 올라가 준다면 저는 요 바닥은 좀 강력하게 잡힐 좀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요거를 제가 요렇게 해볼게요. 요거 뭐냐면 어제 해놨던 겁니다. 뭐냐면 이 파란색이 20주 이평선, 그 다음에 요 빨간색은 5주 이평선. 요게 정배열 되고 나서부터 하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정배열이든 혹은 요 파란색 위에 올라왔을 때 하자 이런 말씀 드렸었죠. 요거를 요렇게 키워볼게요. 이거를 그대로 밑에는 일간 차트를 그린 거예요. 그대로 일간 차트로 위에는 주간 차트로 표시한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스토캐스틱을 하나 넣었고 그 다음에 아래는 일간 차트로 기간을 좀 맞춰서 그렸고 위에는 우리가 보는 수급 지표를 좀 변형한 것이고 이렇게 좀 보면 일단 주간으로 좀 보면 주간으로 보면 여기 요 파란색 요 선 있잖아요. 여기를 주가가 일단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트레이딩의 구간으로 이 회사를 좀 관심 있게 보겠죠. 이 보조 지표들도 이렇게 꺾여 올라간다거나 이런 모습을 봐야겠죠. 근데 요거를 크게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그죠? 대략적으로 그냥 그죠? 아직은 요 상태잖아요. 근데 요 구간 요렇게 하나의 요 마디마디 어떤 이 구간에도 작은 파동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것을 일간 차트에서 디테일하게 한번 보는 것이죠. 일간에서 보면은 제가 일간으로 바로 눌러볼게요. 딱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최근에 요 부분만을 좀 이렇게 놓고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와도 될 것 같네요. 그죠? 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좀 정확하게 이렇게. 그럼 여기가 바닥이 확인된 거죠. 그죠? 그러면은 바닥이 확인됐으면 대략 요 언저리를 돌파할 때 매수하고 그 다음에 깰 때 매도해서 약간의 차익을 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도 보면 여기가 고점이려면 낮은 봉우리가 양 옆에 있어야 되는데 약간 좀 애매하긴 하죠. 근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꼭 이렇게 봉우리를 꼭 이렇게 만드는 과정도 있지만 봉우리가 두 개일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쌍바닥의 형태로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를 돌파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갈 때도 있죠. 여기를 돌파하는.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요런 모습들을 좀 잘 관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도 작게 보는 거예요. 작게 봐서 여기를 어떤 모습으로 올라갈지를 상상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올라갈 때 산다든지 혹은 그냥 바로 올라갈 때 산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내가 살려고 하는 대충 요 언저리 가격 구간을 어떻게 돌파하는지를 좀 보는 겁니다. 이것들을 이제 좀 계속 이제 종목들을 진행해 나가면서 이제 해야겠죠. 근데 일단 뷰웍스는 가치 평가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고 지금은 그냥 뭐 아주 간단하게 대략 사서 대략 한 4만 원, 4만 5천 원 언저리 넘어서 가면 뭐 파는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 사이에 매매할 수 있으면 매매도 단기 매매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